이거 재밌긴 하더만요. 진짜 어제 거기 가서 본 사람들 너무 부럽더라. 그 은근히 응원하는 사람들 보니까 많대, 한국 사람들. 좋아. 벤진이요? 벤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생각을 해볼 건, 결국 계산 결과지만 계산 결과를 다 하는 건 좀 에바고, 여기서 이제 약간 일반화된 결론을 좀 얻으면, 자, 여기는 요 가장 보강 간섭이 된 여기는 노드 몇 개예요? 얘는 빵 개죠. 얘는 노드 몇 개예요? 한 개고요. 여기 노드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노드 개수가 순차적으로 늘어납니다. 노드 개수가 순차적으로 늘어날수록 그 오비탈 에너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노드 0개, 1개, 2개. 그래서 안정하고 불안정하고 더 불안정하고. 아시겠죠? 그렇죠? XY 평면은 그 피제트 오비탈의 특성상 원래부터 있었던 노드는 분자궤도 함수의 노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Y 평면은 그 원래 원자궤도 함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드죠. 그게 분자궤도 함수를 이룬다고 해서 추가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노드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자궤도 함수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거, 그것만 노드로 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A 다섯 번째 벤진 탄소 6개, 수소 6개. 자, 벤진 보자. 자, 그럼 벤진은 루이스 구조가 뭐 유명하죠, 얘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건 잘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다 파이결합일 테고, 그리고 각도는 다 또 몇 도? 각도는 다 120도.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모든 탄소들의 혼성 오비탈은 모두 다 sp2. 그래서 sp2가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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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그래서 여기가 파이 결합을 이루는 전자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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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그럼 이때 이제 이 녀석에 대한 입체 구조. 자, 입체 구조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짜잔 짜잔 XY 평면 위에 이 모든 탄소하고 수소가 다 배치되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탄소마다 H1, 2, 3 오비탈이 다 이렇게 H1, H2, H3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 6개 탄소 모두에 배치된다. 자, 이때 각 탄소마다 남아있는 pz 오비탈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들이 각각 뭐 PZ1, PZ2, PZ3, 4, 5, 6이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이가랍 전자들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이 PZ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파이 결합이 예를 들어 요래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파이 결합이 또 어디서? 여기서도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그다음에 여기서도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파이 컨주게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얘를 이제 분자기도 함수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렇게. 저기 줄게요. 줄나요? 자, 짜자자잔. 에너지 PZ1, 2, 3, 4, 5, 6. 그래서 2, 3, 4, 5, 6. 그럼 이때 이 6개의 PZ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어때요? 저 6개의 PZ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exactly same이죠. 완전히 같습니다. 왜 완전히 같죠? 뭐야? 소프트, 라즈베리, 라즈베리 향이 나는 테인, 라즈베리 테인, 좋은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난 분필인가 하고 싶어가지고 싶어서 봤습니다. 네. 네. 자, 우선 이제 보시다시피 에너지 준이 같다. 자, 에너지 준이 같은 거는 바로 얘가 기하학적으로 대칭 구조라서 그런데 여기가 120도죠. 그리고 이제 무게 중심으로부터 60도씩 위에서 자꾸 돌리면 PZ1을 2로 2를 3으로 회전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럼 이때 회전 조작을 시켰을 때 이 PZ1, 2, 3, 4, 5가 구분되지 않게 완벽하게 동일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오비탈들의 에너지는 동일하다라고 물리학적 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PZ1에서 PZ6까지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LCAO를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이 벤진에 대한 저 6개의 PZ 오비탈에 대해서 최초로 LCAO를 맨 처음 한 사람이죠. 저걸 맨 처음 한 사람. 다른 어떤 것에
하고 다르게 저거에 대해서는 이걸 맨 처음에 한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계산 방식이 바로 리니어 엘지브라입니다. 예, 그래서 저 계산할 때 리니어 엘지브라가 쓰입니다. 화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위해 배우는 거죠. 자, 이걸 맨 처음에 했던 양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휘켈씨입니다. 휘켈이라고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휘켈루를 했나요? 안 했습니까? 벤진은 했는데 휘켈루는 안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로마시티 이런 건 안 했겠네? 안 했겠네? 알겠습니다. 유기화학에도요? 거기까지 안 나왔어요. 그렇구나. 거기까지 안 갔어. 맞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유기화학을 조금만 배우면 시험 문제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건데 여하튼 이 사람이 이제 계산 결과를 따라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의 계산 결과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잘 봐. 우선 항상 지켜져야 되는 거 넘버 오브 A요 댕댕댕 넘버 오브 MO 원자궤도 함수 분자궤도 함수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분자궤도 함수도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6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 6개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면 버르버르버르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케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한 원자궤도 함수가 몇 개죠? 그럼 분자궤도 함수도 몇 개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걸 각각 이름을 부를 때 편의상 파이 1, 파이 2, 파이 3, 4, 5, 6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요 세 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면 본딩이라고 하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엔타이 본딩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관습적으로 아까도 이제 뭐 썼어도 됐는데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면 관습적으로 무슨 표시를 하기도 하죠?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는 관습적으로 무슨 표시를 하기도 하죠? 관습적으로. 이 백설 표시를 넣어주죠. 이렇게 백설표, 백설표, 백설표. 저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별 표시는 엔타이 본딩 오비탈의 어떤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 모르셔도 돼요. 외우기만 하면 되겠죠. 외우기만 하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그럼 당연히 요양반의 계산 방식이 있겠지. 그걸 알려면 리니어 엘지브라를 푸는 거야. 그때 이제 6x 6 행렬을 풀거든요. 그 이제 뭐냐면 여기 피제트 오비탈이 6개죠. 그러면 변수가 6개인 거야. 그러면 6개짜리 변수를 풀려고 하면 방정식을 삼을 때 앞에 곱해주는 변수 앞에 곱해주는 행렬이 6x 6이 나와야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연립방정식인데 변수가 2개면 2x2
이걸 곱하지. 그럼 변수 6개면 6/6을 곱하는 거야.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각각을 변수로 두고 변수에 맞는 그 변수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PZ1에서 PZ6까지 앞에 붙어 있는 상수를 찾는 거야. 그 상수를 찾는 과정에서 6/6 행렬을 푸는 과정이 나와요. 얘한테 풀었다고 치고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할 수도 없겠지. 그러니까 이 결과를 외우기만 하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워. 이렇게 외워. 진짜 그냥 이렇게 외우는데 이 방법은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20세기 초반 물리학과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시켰던 방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방법은 100년이 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 옛날에 가연이가 지금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네. 자기랑 동갑이죠. 그 가연이가 아기 때 5살 때 처음으로 손에 매니큐어를 발라본 거야. 그렇게 좋았나 봐. 알록달록 예쁘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좋은 건 누구한테 해줘야 돼? 또 좋은 건 아빠한테 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매니큐어를 들고 오더니 아빠 내가 예쁜 거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손에 보니 매니큐어가 들려있어. 아 저걸 내 손에 칠을란가 보다. 그것도 핫핑크를. 그래서 이제 핫핑크를 여기 바르게 생긴 거예요. 그게 아빠 안 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가연아? 그러니까 가연이가 근데 아빠는 아빠잖아. 그러니까 가연이가 5살짜리야. 그럼 아빠는 아빠니까 아빠 손가락에만 바르자. 그러면 갑자기 가연이가 하더니 아빠 여기 엄지손가락 바른 거야. 그 10개 바를 걸 2개로 막은 거지. 무슨 말이지? 그럼 잘 봐. 아빠는 아빠니까 아빠 손가락에만 바르자. 이게 무슨 개연성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죠. 하지만 통하죠.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렇다고. 그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걸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외운다? 바로 봐. 육각형이라고요. 왜 육각형이에요? 얘가 육각형이니까요. 이건 내가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20세기 초반 물리학자들이 학생들 외우라고 시킬 때 썼던 방법이에요. 방금 내가 얘기했죠? 아빠는 아빠니까 아빠 손가락에만 바르자. 제가 육각형이니까 육각형이다 라고 외우잖아. 무슨 논리적인 개연성이 없지만 통한다. 알겠죠? 세상은 그렇다. 그리고 되게 희한한 사실은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갖는 게 꼭 육각형만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오각형, 칠각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놀랍게도 얘를 오각형, 칠각형 등등등으로 가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그대로예요. 오각형이죠? 오각형 돼요. 진짜로 계산해 보면. 칠각형이죠? 정말 칠각형 비슷하게 나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 방법이 통하기도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런 어떤 그 세렌디피티가 있는 거예요. 세렌디피티라는 말 알아요?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 저게 우리말에는 저런 뜻이 없거든요. 우리말에는 저런 뜻이 없는데 이게 영어에만 있는 단어예요. 세렌디피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원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그냥 원래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실들을 그냥 이게 차곡차곡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다 보니 이런 게 있네? 하고 탁 어떤 게 떠오를 때 그걸 세렌디피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별적 사실이었고 개별적 사실이었다고 그냥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개별적 사실들을 모아봤더니 어떤 원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그걸 세렌디피티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얘도 육각형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고 사각형에 대해서 오각형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그 각형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저 기하구조 그대를 반영하면 되는구나 라는 일반화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세렌디피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6개가 나온다. 그럼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pz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바뀌어 있죠. 그 하나가 요래 요게. 여기 전자 배치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전자 배치는 파울리, 베타올리하고 훈투르를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기서 파이 온리 본드 오더 얼마예요? 파이 결합 차수는 얼마예요? 6 빼기 0 나누기 해서 3 이렇게 됩니다. 저기에서 뭐 노드 발견되네 뭐 있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쟤는 저것만 그랬죠. 네, 저것만 외웁시다. 됐죠? 자,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또 질문? 저기서도 막 아까 왜 그거 폴메이트 이온에서도 막 노드 그리고 막 했잖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건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죠? 에? 대사 뭐야? 그러니까 파이, 시그마 파이 델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델타도 거의 언급만 하셨어요. 델타 M오요? 델타 결합이요? 좋네. 델타 결합. 야, 델타 결합도 하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같아요. 델타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이거 됐죠? 치울게요. 줄게요. 자, 이거 됐고. 자, 그 다음 해볼 건 자, 공유결합을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인데 자, 첫 번째가 시그마예요. 시그마라고 저렇게 쓰고 그러면 시그마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예를 들어 SA with SP.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은 뭐냐면 S는 S 오비탈을 뜻하는 거고요. 뭐 A는 그냥 어떤 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원자의 S 오비탈, B라는 원자의 S 오비탈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시그마 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이렇게 그리는 게 핵, 간, 축. 자, 그래서 여기에 A 원자, 그다음에 헷갈려. 자, A 원자가 있고 여기서 A 원자에 그래서 뭘 그려냐면 이게 지금 S 오비탈을 그려보았습니다. S 오비탈을 구형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B 원자가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A 원자의 S 오비탈, B 원자의 S 오비탈을 구형으로 그렸어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똑같은 왁구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알겠죠? 자, S 오비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표면의 모든 함수값의 부호가 어때요? 같죠? 같죠? 자, S 오비탈의 표면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일 필요도 없고요. 항상 마이너스일 필요도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같기만 하면 돼요. 같으니까 편의상 뭐? 플러스로 두자. 플러스로 두자. 알겠죠? 플러스로 두자 그냥. 그러면 이때 이쪽도 얘도 표면의 함수값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같으면 되니까 표면의 부호가 같은 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그러면 플러스로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같을 수도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이 되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상쇄가 되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면 자, 아까 그 틀을 그대로 그려 보았을 때 자, 보강 간섭이 되면 원래 이제 원자궤도 함수의 원래 그 모양에 대해서 분자궤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핵과 핵 사이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함수가 같은 부호로 더해지니까요. 그런데 이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함수값의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핵간축 영역에서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전자를 발견하는 확률이 감소하게 되죠. 알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짜잔, 이 뭐예요? 짜잔 하는 게 노드가 만들어지죠. 알겠죠?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상황을
보강 간섭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본딩, 상세 간섭을 하는 이런 상황을 엔타이 본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저 핵간축에다가 뭘 들이댈까요? 근데 예전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핵간축에다가 뭘 들이댄다? 눈을 들이댑니다. 눈을 들이댑니다. 핵간축에다가 눈을 들이대고 얘를 회전시킵니다. 마치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요. 꼬챙이 있죠. 꼬챙이에다가 빨간색 고기 경단을 2개 낀 다음에 꼬챙이를 바라보고 내 눈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한쪽은 빨간 경단, 한쪽은 파란 경단을 꽂은 다음에 돌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어떤 각도로 돌려도 요 눈에서 바라보이는 모습이 같죠. 맞나요? 맞아? 그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걸 시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고 돌리잖아요. 돌렸을 때, 자, 저게 완벽한 원래가 구형이었다면 1도를 돌리건 2도를 돌리건 3도를 돌리건 어떻게 돼요? 똑같죠. 똑같죠. 모습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시그마라고 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정의는 분자 결합 핵간축에 대한 그 뭐냐면은 토탈 앵귤러 퀀텀 넘버가 0인 것을 시그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도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인 거지. 다만 얘는 시그마 본딩이고 얘는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그젬플 2. 자, 이그젬플 2는 A는 S 오비탈이고 B는 PZ 오비탈이야.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핵간축에 대해서 짜잔, A 원자의 S 오비탈, 그 다음 얘는 B 원자의 PZ 오비탈 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핵간축을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보통 지축으로 많이 잡아줘요. 핵간축을 보통 지축으로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이 왁구를 하나를 더 그려보면 자, 이 틀을 자,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 오비탈은
표면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다고 했죠. 같다고 했죠. 그리고 P 오비탈은 지금 Z축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PZ인 거예요. 그렇죠? P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뭐죠? 마이너스고요. 한쪽이 마이너스면 반대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났죠? 보강 간섭에 본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쇄가 만났죠? 그러면 엔타이 본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전체적인 분자기도 함수는 보강이니까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만나니까 여기서는 전체 분자기도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났기 때문에 전체 분자기도 함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바로 핵과 핵 사이에 뭐가 생겼죠? 뭐가 생겼죠? 노드가 생겼죠. 자, 역시나 여기도 이 핵간축에 뭘 들이대 볼까요? 눈을 들이대죠. 그럼 눈을 들이대고 얘를 돌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둘 다 무슨 오비탈이에요? 시그마예요. 얘만 엔타이 본딩이고요. 태인이 기절 일부 직전인데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시그마가 뭐라고요?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고 돌렸을 때 뭐 하면 시그마라고요? 항상 같으면 시그마다. 알겠죠? 그렇죠? 좋아. 태인이 뭐 그새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 학교에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고양이요? 기숙사에 그래가지고 오줌을 쌌어요. 쌌어요? 친구 방에. 친구 방에? 그 친구 뭐래요? 네? 친구가 뭐래요? 그래서 고양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아니요. 그럼요? 혼내줬어요? 사감생이 데려가 키우신다고. 아 진짜로요? 왜 하필 그 친구 방에 들어가서 오줌을 쌌을까요? 가장 중앙 방이거든요. 어, 따뜻해서. 고양이가 오줌 싸는 건 영역 표시거든요. 거기를 내 방으로 하겠다라는 뜻인데. 고양이 좀 못생겼어요, 귀여웠어요? 엄청 귀여웠어요? 막 사나웠어요, 뭐 순했어요? 그 길고양이 사납거든요. 탁 하거든요, 이렇게 막. 하악질하고 싹 이렇게 소리 내는데 막 그래요? 근데 그 도망도 안 가고 그 방에 있어요? 힘들었나? 바깥이? 그렇구나.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정말요?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언제? 한 1년 되나? 애완동물을 키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인생에서. 김선아도 동물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서 우리 둘 다. 그러니까 난 약간 비염이 있어서 털 날리면 이게 재채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고양이 알러지는 없더라고요. 개털을 막 하는 좀 알러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차저차 인생에서 애완동물을
같이 살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가은이가, 둘째 가은이가 이 고양이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보면 길고양이들 많잖아요. 걔들한테 맨날 먹이 주고, 그리고 먹이 주는 건 먹이 주는 건데, 비가 오는 날이면 종이 상자로 집을 만들어서 고양이들 여기서 살라고 막. 그래, 김선아가 그게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가은이 인생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선아가 감동을 먹어서 드디어 고양이 한 마리를 들였지. 그래, 키우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애완동물이 다르더만요. 이게 있어. 이게 뭔가 느낌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감정의 느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 다른 집 고양이들은 되게 사람을 꺼린대요. 낯도 가리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는 사람이 오면 마중을 나와요. 마중을 나와서 누구 왔어? 이렇게 막. 네, 하여튼 네. 좀 독특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조사. 그 학교에 고양이가 들어왔다. 그렇죠. 좋죠. 좋죠. 자, 저 시그마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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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이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1, PXA with PXB. A 원자의 PX 오비탈하고요, B 원자의 PX 오비탈 사이에 파이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어떻게 볼 거냐면요, 핵간축을 가정하고 자, 핵간축을 아까 보통 무슨 축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지축으로 잡는다고 했죠. 그럼 그 지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PX하고 PX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뭐냐면 이게 A 원자고 B 원자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똑같이 이제 왁구를 그려놓고, 자, 여기서 좋아. 그럼 여러분 얘기했듯이 PZ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죠, 이거죠. 근데 이때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인 것이 B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같은 부호끼리 만나는 보강간섭과 다른 부호끼리 만나는 상쇄간섭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또 관습적으로 엔타이 본딩, 본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보강간섭은 요렇게
자, 근데 상세 간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인 부분의 영역이 줄어들고요. 마이너스인 부분의 영역도 줄어듭니다. 원래 원자궤도 함수에 비해서. 왜냐하면 서로 약간의 상쇄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면 역시나 이 중간에 또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런 식의 노드가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이 핵간축에 뭘 들이댄다고요? 눈을 들이대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딱 들이대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돌리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돌리면 잘 봐요. 아까 시그마는 돌렸을 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돌려도 항상 똑같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돌리면 어떻게 된다? 매 각도마다 달라지죠. 맞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쪽이 플러스 보고 한쪽이 마이너스 보는데 핵간축을 놓고 이 상태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돌리면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계속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리면 어떻게 된다? 매 각도마다 달라요. 다르지만 360도마다 같아지죠? 맞나요? 360도를 한 바퀴 뺑 돌리면 결국 같아지죠. 알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그런 걸 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 보시다시피 N타입 본딩에는 관습적으로 뭘 넣어주고요? 백설표를 넣어주고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파이그랍 예를 하나 더 들면 SA 하고요. PXP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자, 핵간축이죠. 핵간축은 웬만하면 무슨 축? 지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A 원자의 S 오비탈 그리고 B 원자에는 뭐 PX 오비탈을 그리라고 했죠. 그럼 PX가 이렇게 Z축의 수직인 거. 그럼 그 PX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이게 A고 이게 B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S 오비탈은 항상 부호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로 항상 표면의 함수값에 부호가 같다고 했죠. 알겠죠? 그런데 P 오비탈은 PX니까 이렇게 수직할 텐데 P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죠. 맞나요? 즉 꼬챙이에다가 빨간색 고기경단을 끼고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인 핫도그를 이런 유리 방향으로 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눈을 대고 여기서도
돌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돌리면 앞처럼 매 순간 다르죠. 그런데 묘하게도 360도마다 다시 같아지네요. 오케이. 저 핵관축에 눈을 댔을 때 360도마다 같아지기 때문에 얘를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얘는 본딩, 엔타이 본딩 뭐예요? 어? 얘는 본딩, 엔타이 본딩 뭐예요? 얘는 넌 본딩이 되겠습니다. 왜 넌 본딩이죠? 이쪽은 보강이죠. 아니. 이쪽은 상쇄가 되었죠. 근데 이쪽은 보강이 되죠. 보강하고 상쇄의 정도가 어떻다? 똑같다. 저런 경우는 본딩도 아니고 엔타이 본딩도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넌본딩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렇게 그 분자궤도 함수가 파이 결합 상태에서 넌본딩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델타 델타. 자, 델타가 뭐냐? 이겁니다. 많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라고 해볼까요? 요렇게 예를 들어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a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b. 자, 얘는 역시나 지축의 핵관축. 자, 이걸 토대로 요거를 x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y축쯤 될 텐데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오비탈이 어디로 뻗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요 x축과 y축으로 뻗어 있는 게 이게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죠. 맞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현재 지금 A 원자라면 B 원자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B 원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x축이고 y축이라고 할 때 여기 B원자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d오비탈은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죠? 함수값의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거든. 이렇거든. 맞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 뭐 이 사이에서
보강, 상쇄 역시나 모두 가능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함수값의 부호가 똑같이 플러스면 보강일 거고,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면 상쇄일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본딩, 엔타이 본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역시나 핵간축에 뭘 들이대고? 눈을 들이대고 살피는 거예요. 뭘 살펴요? 돌렸을 때. 그럼 돌릴 때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돌리면 매 순간 자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근데 이 경우는 180도마다 같아집니다. 그걸 델타라고 해요. 알겠죠? 알겠죠? 이걸 내가 설명한 이유는 저 델타 결합을 그림에서 고르는 기출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교사가 델타를 언급했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주관식 단답형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림 몇 개를 주고 이건 시그마냐 파이냐 델타냐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려놨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시그마 파이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델타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각도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각도로. 그냥 매 순간 같으면 뭐라고 했죠? 돌렸을 때 매 순간 같으면 시그마. 360도마다 같아지면 파이. 180도마다 같아지면 델타. 됐다. 그 다음부터 질문 있나? 태인이의 개인과의 시간. 태인이 또 1등 하는 거 아니야? 전교 1등 태인이. 아이고. 오케이.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